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짓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 부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치 좋은 시골 마을 생판 모름 지역에 처음 가서 전이나 인야를 매입하게 되었다면 예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땅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착공 허가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나 또는 땅이 실제로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알기 위해서 측량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나 부동산 앱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간혹 1m 정도 밀려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만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측량 신청은 관할시청 지적과에 접수하면 되고요. 측량하러 나올 때까지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급한 경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일정 조정도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측량된 결과를 바탕으로 땅의 경계석이나 울타리를 세울 때 옆에 땅 주인의 성향과 기존 경계 모양에 따라 고생길이 열릴 수도 있고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토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주변에서 주구장창 민원을 걸기 시작하면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정말 짜증나고 그때부터 머리카락이 계속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시골 지역일수록 현실은 법과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라 혹여나 분쟁이 일어나 소송이 시작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측량을 했더니 분명 내 땅인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수로 사용하고 있거나 내 땅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국유지 진입도로에 나무를 심어서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행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공사하는 내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지금은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화단과 나무로 막혀있던 도로를 뚫었던 방법은 포크레인 장비기사와 미리 짜고 먼저 화단과 나무를 밀어버린 다음 그 후에 찾아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사과하면서 협의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사전에 언제부터 집을 짓겠다고 주변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파종을 해서 저를 당황시켰던 어르신을 찾아가 욕설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집을 짓는다 하니 자기 땅과의 경계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격담으로 이쁘게 쌓아달라는 분들은 그나마 양반이었고요. 경계석을 쌓을 때 원인자 측의 경계로부터 돌담 하나 정도 나가서 라인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데 요새는 자신들 땅의 경계석에 조금만 넘어가도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며 따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준공이 나고 입주가 끝나서 공사 기간이 이미 몇 년이나 지난 건물에서도 가끔은 경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데 인접한 땅의 소유주가 본인으로 바뀌었다며 갑작스럽게 찾아와 사전 측량도 없이 국유지 도로를 막고 난리를 피우시는 어르신도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중에 옆 땅의 가족들이 돌아가며 민원을 계속 걸어서 공사를 방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100년간 유지해오던 멀쩡한 건물의 지붕을 잘라낸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듯 토지의 경계를 세팅할 때는 인접 토지주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집을 짓기 전 반드시 주변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의심적인 부분은 반드시 부러뜨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분명히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경계를 세팅하고 나면 내부는 건물이 앉을 자리부터 펌프카와 레미콘, 진출입계, 오배수 배관의 자연 구배 여부, 우수 침투조 위치 등을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물은 고이지 않고 땅은 침하가 되지 않도록 잘 다져놔야 합니다. 부지 외부적으로는 향후 인입되는 전기, 수도, 오배수 라인 설치의 가능 여부 및 예상 비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토지 개발에 있어서 나머지 두 번째 핵심 요소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기의 경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주 위치와 용량에 따라 한전 인입 공사비가 산정되는데 그래도 한전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도 및 오배수 배관은 지자체별로 인입 분담금이 크게 차이가 나거나 잘못하면 엉뚱한 큰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 해당 지역의 수도 배관 예상 금액을 파악하고 지정된 업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배수 관로가 지정된 거리 안에 없는 경우 처음부터 정관조 설치를 계획해서 심으면 되지만 문제는 부지가 낮아 자연 구배로 처리가 안 될 경우 가압 펌프와 체크밴부를 달아 거꾸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거리상 무조건 5배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굴착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토지를 개발하면서 부지를 정비할 때 다행히 일이 쉽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꼴통 민원인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건 법률적인 제약에 의해서건 문제가 한번 발견되면 단시간 내에 풀지 못할 수도 있어서 토지 매입 단계부터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토지 개발 규모에 따라 500평 이상이면 개발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농지 전용비 비용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제가 위에 나열한 여러가지 상황들은 모두 다 한 번 이상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꼭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저처럼 종종 머리가 빠져서 하수구를 막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부지 경계를 확정하고 부지 내부에서 해야 할 일, 외부적으로 챙겨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공사를 위한 가설 수도, 가설 전기, 설치를 완료했다면 드디어 두 번째 단계인 부지 정리를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설계를 꼼꼼하게 진행했고 부지 정리까지 잘 마무리 지었다면 공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적인 큰 변수는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성된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안전과 품질에만 신경 쓰면서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공사의 첫 시작인 버림부터 기초 타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